자, 10월 25일 리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처음 올리는 리딩 영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올리던 영상인데 지금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는데 먼저 영상에 앞서서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 먼저 드리고 리딩을 좀 드릴게요. 자, 자속을 안 하고 복귀하자마자 영상을 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 입장을 그냥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행동이 떳떳하여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기간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서 믿어주신 분들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실망드린 부분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작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지난 행동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겠으며 더욱 열심히 해서 저의 지난 행동들 만회하는 게 맞다 생각하여서 영상을 올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공백 기간 동안 있었던 것들을 정리할 것들도 많고 해서 일단 형식상 대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확실하게 지난 기간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있었던 내용들, 정보들을 다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하고 확실한 정보를 최대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전처럼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 시스템을 복귀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직원들하고 회의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큰 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금리 인상 그리고 중간선거 실적 발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매는 네, 지금 제가 복귀를 하고 나서 첫 매매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매매는 이전과 똑같이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알려드리는데 10월 2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첫 매매 했습니다. 이 비트겟 계정에 있는 지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배율을 3배로 해서 낮게 잡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지금 나와서 제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매매는 이때 하나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 진행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18759, 18954에 매매를 했고요. 매수를 들어갔고 롱 포지션 들어갔고 일단 정리는 1차로 한번 했습니다. 포지션 정리하는 것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저도 똑같이 매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죠. 지금 여기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께 저 매매를 공개를 했고요. 매수는 여기에서 됐습니다. 여기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1차로는 여기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800만원 정도 일단은 기본 확보는 해놨고 나머지 50%는 아직 매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롱 포지션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포지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중에 추가적인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고 자, 말했던 거 이제 금리 인상 11월 2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간선거 11월 8일 그리고 실적 발표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0.75포인트 상승을 보통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점도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2022년 의원들 한 명은 4.5포인트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의견,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4포인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공포감이 벌써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공포가 선반영이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 조금이라도 나와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을 이때까지 했던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결정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실 것 같고, 지금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 자,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리면, 자, 지금 자, 내달 11월 8일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정책 이슈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안 좋죠. 자, 무조건 지금 민주당이 뭐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거는 지금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기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의 38%가 공화당을, 그리고 민주당은 24%에 그쳤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현안이 뭘까요? 바로 경제죠.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쪽이 더 해결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됐을 때 공화당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많은 좌석도 확보를 하게 되고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공화당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여기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뭘까요? 여기 지금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일시 제동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해당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무효가 된 건 아닙니다. 무효가 된 거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바로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식으로 됐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걸 걱정을 했을까? 아무래도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여기에서 오히려 돈을 더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에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조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돈을 더 풀게 되냐? 이러면은 정책 방향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내용도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은가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공화당 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다들 알고 있죠.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뭐 이 부분 예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관해서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벌써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 중간 선거가 저는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 먼저 볼게요. 이전에 중간 선거가 있고 난 후, 전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중간 선거 직전 12개월, 약 1년 동안은 평균 1% 정도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오릅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새로운 바람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지금 또 오늘도 중요하죠. 네, 지금 중요한 부분들 계속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그리고 코카콜라,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었어서 그래서 코카콜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크고 많은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워낙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벌써 공포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와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시장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실적 발표들 볼 수 있으면 중요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들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당장 지금 온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차트 형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약 한 4개월 정도 정체 아닌 정체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매물대가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매수를 들어갔던 이 구간들도 지금 삼각수렴의 형태를 살짝 보이고 있죠. 이게 100% 삼각수렴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받쳐주는 이 구간들을 매수 포인트로 잡고 있었던 거고, 손절 라인도 잡아야겠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초적인 차트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기초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8K 이 라인을 지금 손절 라인 구간으로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라인 지금 저항선을 만약 뚫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잠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과 함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오히려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보다는 변동성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고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나스닥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께 리딩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무조건 여기에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고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길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서 수익 나면 팔고, 다시 기회 되면 사고, 다시 오르면
팔고 지금 짧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틀에서 뭐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에서 복리 개념으로 항상 말했던 거죠. 짧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반등이 조금 와준다 라고 하면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주고 다시 기회를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다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수익 확보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1차로 해놨고 그 다음 거는 일단 204까지는 열어놨었어요. 204까지 열어놨는데 지금 이것도 중간에 상황 보고 이번에 실적 발표들 보고 여기서 움직이면서 빨리 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수익은 짧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한 3배, 배율이 3배죠. 예전에 제가 투자하는 거 보신 분들은 한 25배, 뭐 20배 고배율로 했던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큰 틀에서는 저배율로 해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10배 정도거든요. 10배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털어주는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수익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확실하게 진행 내용들 분석을 해서 더 확실한 정보들 전달을 드리도록 준비가 되면은 이전 시스템 복귀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앞으로 계속 하루하루 이전처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